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그 톡톡 동해인 사파로만 만나 뵙다가 직접 뵈니까 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또 네. 화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시자 네, 또 화가로 활동을 네, 하고 계시죠. 네. 이전 출연자인 이모 서예가가 새해 그림을 한 점 보내오셨는데, 오늘 이철진 화가님께서도 또 새해 그림을 네, 그려주셨잖아요. 저도 뭐 오늘 요 출연한다고 네. 새해고 해서 한 점 이렇게. 그러니까 청마를 네, 뭐 그려오셨어요. 이번에 청마해라 그래서 모든 네. 사람들한테 다 좋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톡톡 동해인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복 네, 많이 네. 받으시라고 제가 한 점 네, 가보년 새해 준비를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시면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아래 또 청말 그림 네, 그렇죠. 보내주셨습니다. 이모 서예가의 그 그림도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아마 말인가 봅니다. 네, 그죠? 그렇죠. 예. 말이 굉장히 여러 마리의 말이 지금 뛰놀고 있고, 음, 천지, 백두산의 모습도 보이고, 또 한라산 백록담의 네, 그렇죠. 모습도 보입니다. 한시 내용이요. 여기 적혀 있는 한시 내용이 압록강 봄바람이 철책을 녹이니 한라산 준마가 천지연에 물 마시러 가네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네, 남북한이 화해해서 좀 통일을 이뤘으면 하는 음, 바람을 담았다고 하시네요. 어떠세요? 또 좀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네, 네. 뭐 굉장히 그 서예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어떤 그런 식으로 멋있게 부르신 네. 것 같아요. 일단 막 약동하는 그런 네, 기운이 말맞자 뭐 이래 네. 불어가지고 막 말이 막 뛰댕기는 그런 네. 느낌. 저도 느꼈습니다. 저도 네.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아, 집에 하나 걸어놓으면 참 예, 좋은 좋을 것 기운이 같아요.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이시네요. 일단 이모 서예가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예.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은 행복한 춘심이가 음, 바로 그 트레이드 마크일 텐데 한 20년 정도 그려오셨죠? 네. 네. 4년 전부터는 또 행복한 여자 춘심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도 또 쭉 하고 계신데 춘심이가 과연 누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누구예요? 춘심이는 뭐 그 보통 이제 관람 하시는 분들은 네. 저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음, 저도 많이 닮았고 또 뭐 우리 집사람도 많이 닮았다 그러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일반 평범한 일상 속의 여자분들을 제가 이제 캐릭터로 네네. 이렇게 이제 캐릭터화 시켜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음, 대학교 다닐 때 일반적인 그 인물화를 그리다가 이제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데 좀 식상해서 음, 얼굴을 이렇게 하나 제가 임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제가 했었죠. 네네. 춘심이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개인전을 하면서 처음에도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춘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느낌이 일반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선술집에서 만난 사람 이름 만나봄직한, 네.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음, 또 한편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순진한 어떤 음, 여성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네네. 그 이름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음, 좋게 제가 생각을 해서 네네. 행복하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한 4년 전부터 써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림도 더 밝아지는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훨씬 더 그 그림을 보면서 네. 좋아하시고, 좋아하고 네네.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년 전부터는 그렇게 행복한 여자 네. 춘심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행복한 남자는 뭐 남자는 어디 행복하지 갔냐.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글쎄 저는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안 지금까지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남자는 그냥 부수적인 어떤 배경 역할은 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들만 그린 것 같아요. 음, 여자분들의 그림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 남자들의 어떤 뭐 이런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성분들 그림이 훨씬 더 그림 자체 제가 또 전공이 이제 한국하다 보니까 네네. 선적인 어떤 그런 데서 훨씬 더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그림은 언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고향이 합천인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기억으로는 네. 그 형님이 이제 저하고 10년 터울인데 무서웠죠. 근데 이제 서울이 많이 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제사상이잖아요. 큰 제사상. 네. 그 뒷면에 항상 형님이 그 뭐 분필 같은 크레용 이런 거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산수화. 음, 형님이 그림을 뭐 배운 것도 아닌데 뭐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음, 둥근 달이 있고 뭐 월화청정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릴 때 제가 억수로 좀 이렇게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제 이쪽 직장 아버지 옮기면서 부산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텔레비 문화가 이제 그 시골에서 텔레비가 그때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만화 영화 뭐 프란다스에게인가 거기에 보면 뭐 네론가 그 친구가 뭐 로벤스라든지 이런 친구 그런 옛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을 가서 이렇게 스케치하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네. 그게 굉장히 멋있어서 그걸 따라서 어, 이렇게 막 그려보고 역시 같은 만화를 봐도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저는 또 우유통 이런 게 아 생각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따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신 네, 거네요. 정말 지금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애들한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이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옛날 뭐 교과서라는 교과서에는 하여튼 뭐 그림을 다 그렸던 것 같아요. 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네, 근데 하필이면 또 한국화이신 계기가 또 궁금해요. 뭐 그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각 대학에 서울대 말고는 그 동양학과였죠 그때. 네. 동양학과를 이렇게 모집하는 따로 시험을 치는 게 없어서 전부 이제 수채화, 서양화로 이렇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이제 서양화를 했죠. 음, 우연히 이제 팜플렛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지금 서울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는 그 일랑 이종상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 인물화를 제가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동양화라 하더라고. 음,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동양화로 바꿨어요. 네. 그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왜냐하면 네. 제가 그리고 싶어 하는 그림이었거든요. 바로 그 그림이. 네. 네. 이렇게 수목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선적인 요소들이 이제 네네네. 동양에서는 있으니까. 네. 합천이 고향이고 대학은 또 대구에서 네. 다니셨고 근데 지금 포항에 계시잖아요. 포항은 또 어떻게 인연을 만들게 되셨어요? 포항에 올 줄은 몰랐어요. 네. 정말로. 저도 몰랐어요. 네. 포항에 정말 올 줄은 몰랐고 네.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 이제 부산 쪽으로 눈을 항상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림은 서울시장 다음으로 사실은 대구를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작품 자체에 대한 그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달라요. 그래서 아, 부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제 애들이 자꾸 크는데, 저는 잘 살죠. 네. 하고 대학, 싶은 그림 그렇지, 그림 그리시고. 그리고 뭐 대학 강의 나가고 네네. 그래서 하는데 어느 순간 집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이 안 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그게 있으셨군요. 제일 네. 크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크고 초등학교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에피소드인데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빠 직업 음, 뭐 적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학교 가면 항상 그 한 학기 조사를 올라가면 하더라고요. 네네. 얘 뭐 적어야 돼라고 하길래 뭐 화가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네. 애들은 이제 그런 게 좀 그랬나 아,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거 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 우연찮게 이제 뭐 이렇게 자리가 돼가지고 음, 포항으로 왔어요. 교사로 이렇게, 네. 예고가 그 당시에 이제 포항의 예술고등학교가 새로 신설되는 그런 거였어요. 네. 어쨌든 화가로서의 꿈보다는 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좀 선택을 하신 건데, 뭐 그럼에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지금도 작품 활동 계속 이어가고 계시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MC의 강직구 M톡 시간입니다. 좀 가벼운 질문으로 출연자와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OX로 답변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하고 거침없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시대 여성들의 행복을 담은 작품이 춘심이 시리즈이고 여성의 행복이 곧 남성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결혼 20주년이 훌쩍 넘은 아내. 사실 춘심이보다는 조금 덜 예쁘다. 저 사람 또 이쁘죠. 아, X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내분은? 그 방송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괜찮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저 고3 때 만났어요. 고3 때요. 어머, 첫사랑이신가 네, 봐요. 그 고3 때 만나서 9년 연애하고, 네. 그래가 철 모르게 결혼해서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길게 연애하셨네요. 결혼은 지금 24년 됐지만, 네. 만난 지는 한 30몇 년 돼서, 네. 지금, 그렇죠. 네, 지금 한 그 정도 되면 그냥 동료애로 네, 또 사신다고 나이도 하시던데. 동갑이고, 이래서, 예. 요새는 뭐 제가 뭐 말도 넣고 뭐 이래서 한번 헷갈려. 장교리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결혼을 똑같은 날 했어요. 제가 1월 7일 날 눈도 많이 왔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결혼식 같이 해서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같이 하고 같이 신혼여행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저는 신혼방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네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 교수는 화실에다가 이제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 보통 다 처음 시작을 화실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자기는 이제 방을 이렇게 꾸며놔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두 부부가요? 네. 어머, 그래가지고 신혼인데. 지금 나는 그래도 9년이나 연애를 했지만 네. 그거는 중매로 2개월인가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쪽 부인께서 좀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만나면 네. 맨날 이 얘기 하죠. 일단 빚을 좀 지신 네, 셈이네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한번 갚아야 되는데 네. 일주일간 맨날 비디오 영화만 봤어요. 너무 웃겨요, 지금 생각해도. 그냥 두 부부가 뭐 비디오 영화만 네. 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말 좀 웃기는 얘기. 군대 다녀오셨을 거잖아요. 그거 뭐 다 기다리셨어요, 부인께서? 그렇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후회 안 하신대요. 후회하고 있겠죠.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철진 화가가 주로 그리는 분야가 인물하고 또 누드인데요. 사실 아내는 누드와 그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X. 뭐 별로 관계 없어. 우리 애들도 어릴 때부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이 요새 애들도 지금 애들도 보면 왜 누드 같은 거 보면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봐와서 그랬는지 네. 전혀 자연스럽게 그래서 받아들이고. 우리 집 사람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더라고. 음, 누드 처음에 지금은 뭐 애들이 잡지나 이런 게 너무 많고 영상이나 이런 게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학 가서 이제 누드를 처음 접했죠. 네. 근데 뭐 정말 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근데 뭐 계속적으로 그걸 그려와서 그랬는지 누드라 하는 게 누드 모델이 있고 그림을 그리면 자꾸 다른 사람들은 와, 그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물이 놓여 있는 걸로 이상하게 그렇게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려야 할 대상인 예, 거죠? 뭐 어떤 누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정물 보듯이 굉장히 쉽게 와요. 네, 그래서 네.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좀 그렇지는 쑥스럽고 않아요. 이런 네, 분위기가. 예,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대학 때 그럼 누드를 처음 접해 보시고 음. 계속 이제 네, 누드 네, 많이 그랬어요. 네, 네. 누드는 정말 지금도 사실 그래요. 음, 제만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을 때 그게 작품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불로 뭐 누드는 좋아요. 그러니까 선도 아까 여자분을 그리면 여자 선이 특유의 선이 선, 좋다 네, 네. 그랬죠. 남자하고는 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선이 일단 좋고 그리고 이제 모델로서 제일 좋은 거는 좋지 않아요. 제가 좋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스 네. 코리아 좋지 않고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둥실둥실 나온다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 더, 하면 그림이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좀 캐릭터화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모델 소속에 네, 수백 명이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분에는 그쪽에는 보면 막 아주 다양해요. 음, 체형이, 네. 네. 그래서 이상해요. 약간 음. 19금 토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네. 있으면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자, 작가님이 블로그에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경주에 봄꽃이 만개했다고 투덜거리는 와이프에게 미안하지만 또 모른 척하고 화실로 향했다. 음. 전시는 몇 개나 잡혀 있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매일 혼자서 빈둥대고 있다. 커피 포트만 작살냈다. 음. 아무래도 새로운 모델이라도 구하려 다녀봐야겠다. 음.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그날 이 그림을 그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성의 누드화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 확인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그 즈음에 한 2010년도 정도 됐었는데 그 즈음에 누드화 전시회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음. 그 모델을 구하러 보통 어디로 가시는지. 아니요, 그 누드 모델은 그냥 뭐 구하러 어디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아니면 길거리 캐스팅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옛날 대학 다닐 때 아니면 이제 제가 강의 나갈 때 저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도 뭐 대구 경북에도 모델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음, 뭐 어디서 요새 뭐 크로키라든지 네네.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 이러면 어디 뭐 장소에서 경주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좀 있었거든요. 음, 올해도 뭐 경주에서 지금 계획 하나 잡고 있는 게 있고 이번에 이제 포항시립미술관에서도 토요일 날 네. 그 누드 크로키를 미협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가서 음,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자, 밤에는 그림 그리시고, 낮에는 또 미술 선생님이시고, 음. 가끔 자습이나 시험 감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피곤해서. 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아니세요? 네,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잠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요? 잠은 모자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잠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습관화돼 있어서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 있으세요? 지금은 뭐 살찐이, 살찌다고, 살찐이. 네, 뭐 그러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명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뭐 하기가 해서 음, 살찐이가 제가 좀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살찐이는 좀 귀여운 별명이네요. 네, 그래서 살이 네. 찌다고 네네. 그렇게 보통 아이들이 별명 붙일 때는 약간 안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럼 살찐이는 뭐 괜찮네요. 그 개성이 강한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인기 투표하면 몇 등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뭐 아무래도 또 학교에서 또 부장을 맡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애들 조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이런 데 네. 대해서 그거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꽁지하지 싶습니다. 좀 엄한 선생님이시네요. 자, 톡톡 동인 출연자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즐거운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아실 텐데요. 그 춘심이의 속에는 작가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또 닮았다라는 말씀도 듣는다고 하셨는데 춘심이라면은 어떤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을까요? 이거 네, 뼈가 있는 음, 이야기입니다. 춘심이는 어떤 목소리로 네, 어떤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즐겨 부르고 있을까요? 춘심이는 여자들이 보면 네, 분명히 싫어하는 여자예요. 아 그래요? 내숭이죠.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억수로 정말 남자들이 볼 때는 네. 정말 괜찮은. 어, 왜냐하면 새침, 새침대기구나. 네. 굉장히 좀 이럴 것 같은데 여성적이고, 네. 춘심이가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네. 생각지도 안 했던 트로트, 춘심이가요. 무조, 내숭 떠는 춘심이가요. 네, 그게 아주 이쁜 척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반전이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어, 무조건? 무조건 그 춘심이로 빙의를 좀 하셔가지고 아, 한 소절만 나 그 불러주시겠습니까? 노래 모르는데. 무조건이야, 뭐, 이거 있잖아요. 네네.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계속 반복되네요. 어, 네, 지금까지 톡톡동해인 출연자들의 사파를 그려주셨는데 저희가 베스트 3를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분은 최영배 네, 네. 신부님이십니다. 그 들꽃마을에 계시는 최영배 신부의 그림인데요. 신부님이 20년 전에 한 노숙인 할아버지를 돌봐주기 시작하시면서 들꽃마을을 만드시게 됐다는 이야기. 이거를 사파로 그려주셨어요. 지금 들고 네, 나오셨네요. 네, 예, 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버스 정류장에 누워서 신음하고 계시는 그 할아버님의 모습도 네. 그려주셨고, 병원에서 힘들다면서 안 받아주셨는데, 무작정 사제관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그, 보살폈더니 이제 회복이 네, 되셨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거기 다녀오기도 했었어요. 새해 특집으로. 네. 명창 정수님 명창하고 또 변용 의료원장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그 사파를 그리다 보면 뭔가 이야기에 내가 좀 빠져들 때, 동화될 때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만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들꽃마을 이야기 이렇게 그리시면서 작가님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이 톡톡동에는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네, 문장이 딱 요만큼씩 네, 네.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그래 이제 주면 어려워요. 굉장히. 음,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 자체, 흐름 자체를 네. 내가 모르고 그냥 상황만 이렇게 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신부님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접할 때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림으로 그리기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좀 쉽게 그린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파를 그리면서 억수로 어려운 부분들이 네. 어떤 특정 부분에 사람을 클로즈업 시켜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사파하고 연결시키기가. 완전히 네, 안 네. 되죠. 네, 네. 엉뚱한 사람을 그리는. 네. 그게 이제 예를 든다면 근선희 씨 음, 그분은 이제 그 내용 문구에 간단하게 사자머리를 해가 네. 있다라고 해서 네. 사자머리를 제가 사자머리가 어떻게 생겼지? 이래가지고 뭐 사자머리 이렇게 검색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네. 빠마를 그냥 막 이렇게 좀 네, 네. 부수가 풍성하게. 예.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했는데 음, 그날 놓으신 거 보니까 약간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사파로 저는 또 사파가 사실은 아니고 네,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내용에서 쉽게 그려지는 부분들, 재밌게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게 대표적으로는 근선이, 요 구룡포 얘기, 네, 네, 네. 이게 굉장히 제가 재밌게 음, 있잖아요. 뭐 네. 빨간 바지를 입었는데 남자들이 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있는데 시비 거는 거 네. 있잖아요. 어디서 왔어? 네, 네.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싹 이렇게 음, 그려지니까 그런 음. 부분들은. 네, 권선희 시인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뽑은 베스트 3를 네, 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최영배 신부의 그림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 이 책에 다, 그럼 저희가 부탁한 사파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네요. 다는 못 네. 들어갔고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가 바로 저희 톡톡동해인의 네, 맞아요. 뭐 산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윤만걸 석공의 명장에 사파도 있겠어요. 그 저희도 인상 깊었던 내용이 그 8년간 매달려서 완성한 토석전 그 모형에서 술잔을 띄워서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무려 70일간 음주를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지금 사파를 네. 그린 게 바로 이 그림 네, 있죠? 그렇죠. 네. 표정도 굉장히 재밌게 나왔고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그 사파 속 풍경이 정말
뭐 신라 귀족이 아니어도 뭐 여기에 그냥 함께 하면은 그냥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여기에서 막걸리 한 잔 하실 생각 안 드십니까? 그 그림 그리시고. 같이 한번 가시죠. 지금 윤박을 명장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아, 그래요? 같이 한번 가시다. 네네. 자, 저희가 뽑은 베스트 3 중에 마지막은요, 그 이희특 한학자의 서파인데요. 예전 선비의 풍류를 그려주셨어요. 오래되지 않은 과거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 선비들의 풍류를 이해하는데 뭔가 좀 이야기로만 듣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파로 저희 이해를 좀 도와주셨어요. 한국화 전공이라 그러신지. 근데 네. 나는 진짜 어려웠어요. 아,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네. 시대를 초월해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김삿갓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4, 50년대에 선비들이 모이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당도 나오고 네네. 4, 50년대의 선비라면 과연 삿갓을 썼을까? 그다음에 한복을 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제가 60년대생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네. 상투를 쓰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한복을 입었겠다. 네네. 그다음 상투를 그렇겠다. 틀었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음,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현대로 돌아와 버리더라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몇 시대를 좀 네, 왔다 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런 그림이긴 했어요. 보니까 뭐 내용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서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을 또 쓰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이제 각으로 네. 맑아기 때문에 음, 먹을 쓰면 좀 그런 분위기가 네, 네. 더 멋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캐릭터 자체는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배경은 이렇게 또 먹으로 뭔가 좀 분위기 있게 네, 동양화의 그런 느낌이 네. 좀 나게끔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꼽으시는 아주 재밌었던 사파 작업 어떤 게 있으신가요? 비슷하게 뽑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가 그 윤만걸그 네, 병장님하고 포석정의 그 네, 그림.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권선희 시인 권선희 말씀해 씨, 예, 주셨고요.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그 국악과 교수님, 박상진 네, 박상현 교수님. 네. 교수님도 자기가 뭐 그림을 또 하려고 했다더라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왔어요. 뭔가 좀 친근감도 친근감이 오고. 네, 느껴지셨고. 그래서 그림에서 네. 뭐 서울 예고도 떨어지고. 네. 아유, 지금 눈물을 뚝뚝 네. 흘리는 모습이.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막 국악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것도. 음, 그래서 그 명장님하고 이 교수님하고 네. 그 권선희 시인하고 네. 이렇게 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상황 자체가 좀 네, 그리기에 얘기가 되니까. 재밌었고, 또 재미있었기 때문에 좀 쉬웠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호성 프로골퍼 어린 시절의 사파를 그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실뱀장어를 잡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 뱀장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능구렁이 같이 팔뚝만한 뱀장어를 그려주셨는데 그래서 큰 웃음을 안겨준 사파 3편 또 저희가 또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호성 골프 선수의 뱀장어인데요. 막 그릇을 차고 오르는 이 그림이죠. 그냥 가느다란 실 같은 뱀장어인데 굉장히 큰 뱀장어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실뱀장어든 뭐 일반 이런 개념은 제가 가지고 사실 그리는 걸 안 해요. 왜냐하면 뱀장어라는 자체를 네, 의미 있게 이제 보여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그린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실뱀장어를 뭐 아주 가느다란 거를 들고 있다고 해서 이 그림에 이어봤자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뱀장어인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네. 뱀장어를 주전자에 이렇게 엮는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박명재 국회의원의 초임 공무원 시절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19층에 있는 국무회의장까지 걸어 올라가서 문고리를 잡고 네, 장관이 네, 되게 해주세요. 네. 그 기도했다는 내용 삼아 그려주셨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치고는 살짝 그 화장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구나.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문고리 잡고 좀 힘주는 것 같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래 있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네. 그렇게 보셨다니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뭐 이렇게 절실함은 느껴지더라고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음, 절실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세 번째로 꼽은 사파는요, 그 심천 한영구 서해가의 고향이죠. 경주 건천은 모량리에서 보낸 어린 시절 추억담을 담은 그림.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뭐, 나무로 야구방망이 만들고, 음, 지프로 직접 공을 만들어서 놀았다는 그런 음, 부분인데, 네. 아까 봤더니 그 공이 엄청 크더라고요. 아, 공이? 네, 음. 바위보다 더 큰 공을 아, 그려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네, 저는 이제 거리감을, 음. 이렇게 공을 그냥 뻥 차면, 어, 이- 원근감을 주셨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이 날라와 있는 부분에 음. 그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이 이만큼 크게 이제 내 앞에 날라와 있는 화면이에요. 네네. 그래야 이제 상대적으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공을 찾는 것 같이 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게 한 거죠. 음, 일부러 원근감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작가의 의도하고 또 저희 보시는 같은 분들하고. 일반인의 또 눈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인물을 그려낸다는 게 참 보통 정성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도 알아야 되고, 장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인물의 특징을 음, 특히 잘 알아내야, 잘 잡아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그림 그리시는 모습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그려주시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음, 괜찮을까요?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 됐습니까? 예, 네. 뭐 시간이 좀 그래서 예. 급해서. 네네. 좀 보여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눈이 접니다. 예. 어, 네. 중, 닮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중년 부인이 됐네. 더 예쁘게 나왔다는 음,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볼터치하고 입술 연지 색깔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일상적인 거, 음, PD님하고, 네. 뭐, 이제, 톡톡 동해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네네. 끝난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네. 끝난 기념으로 이제 네. 스태프들이 이제 저보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걸로. 저희가 이분이, 부탁드리기 전에 딱 글이 오셨네요. 네, 근데 이분이 바로 저희 이제 저 계시더라고요. PD, PD이시고 뭘 입에 물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뭐, 노래방에 가서 뭐 오늘 막 크게 네네. 한번 하는 모양입니다. 거나하게 취하셨네요. 네, 우리 PD님. 다른 그림도 있나요? 아니, 이거 네. 하나 그럼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 술병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술병 입에 꽂고 계신 모습이. 그건 네. 술병이 아니고 곱병이에요. 예, 예.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네, 특징을 뭐 그대로 네, 잡아내셨네요. 아무튼 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만약에 저기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저희 작가를 그린다면 음, 어떤 게 또 눈에 딱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춘심이 같이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심이의 모습. 예, 저는 이제 여기다 그려주셨고, 네. 나중에 춘심이 연작 보러 가면 저희 작가의 모습도 얼핏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해일의 중심이에요. 네, 네. 음, 동해인의 중심이고 음. 동해인의 춘심입니다. 아이고,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재미난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렀는데요. 포항에 발판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리실 예정이실 텐데 사실 그 대구가 좀 더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가들에게는 포항이 좀 문화적으로 좀 풍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포항에서 화가로 활동하는 어려움 또 앞으로 좀 바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포항에서 아까 제가 대구가 활동하기 좋다는 거는 대구는 갤러리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네, 그만큼 많다는 거죠. 많네요. 지금도 상업화랑은 포항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랑은 뭐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아주 큰 대규모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 작가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그거는 이제 기획으로 뭐 큰 음. 전국적인 단위로 항상 기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은 상업 화랑들이나 이런 게 네, 포항에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제 작품 발표를 못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어떤 예. 활동들이 그러니까 이제 있는지도 그거를 이제 모르고, 갤러리를 다니고 화랑을 다니는 자체가 네, 멋스럽고 속된 말로 음, 멋스럽고 뭔가 이렇게 또 왜 좀 있어 보이는 것 좀 같아. 품격이 있고 뭐 이렇게 네, 대구 사람들 그런 거 많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네,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네, 그걸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제일 답답하고 네, 제가 볼 때는 도시 자체가 작아도 음,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다 있고 알차게 이렇게 있다면 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되겠지만 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좀, 포항이 너무 많이 변해가는 것 같고 음, 좋은 어떤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네, 우리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목마르죠. 일단 공간이 좀 많이 조성이 네, 됐으면, 그게 네, 힘든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그런 문화에 이렇게 눈을 떠 있는 음, 그런 분들이 누군가가 좀 시도를 좀 해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시사적인 춘심이까지 좀 그려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또 그림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또 미술 선생님, 화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신데 체력 관리 잘하셔서 멋진 그림, 또 멋진 미술 선생님의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재미있는 그림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야기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톡톡동해인이 시청자 여러분을 만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그동안 정치인과 예술가 그리고 문인과 학자 등 50여 명의 출연자를 만나뵀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벌써 겨울이 됐고 다시 또 봄이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또 1년 동안 함께한 프로그램을 또 떠나게 돼서 아쉽고, 제가 또 잠시 또 포항을 떠나게 되는데, 다시 포항에 돌아오면 함께 부활할 수 있었으면. 찾아보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문화인들이라든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또 찾아서 황해 미씨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했으면 하는 네,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톡톡 동해인, 톡톡 동해인! 톡톡 동인, 톡톡 동해인! 톡톡 동인, 톡톡 동인, 톡톡 동인, 톡톡 동인, 톡톡 동인.